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세미의 미래를 향한 북쪽, 아마존의 스페이스X 100만 개 위성 목표 비판,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목표와 비판의 역사, 테슬라 코어텍스2의 부분 가동과 옵티머스 훈련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 세미의 미래를 향한 북쪽. 테슬라 세미가 미래를 향한 북쪽이란 제목으로 이미 실용화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라며 테슬라 세미 공식 계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물을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놀라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거대하고 조용하며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는 세미가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네바다 세미 공장에서 2026년 본격적인 세미트럭 생산량 증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FSD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장거리 운송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제로 및 놀라운 에너지 효율로 글로벌 물류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을 통해 공장, 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타쉽을 통한 달 보급망까지 지원하는 다행성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지구에서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미는 단순한 트럭이 아닙니다. 창고의 옵티머스, 도로의 사이버캣, 궤도의 스타쉽 등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기와의 물결은 이미 현실이며 화물 운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를 밝히는 전기 세미 트럭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2. 아마존의 스페이스X 100만 개 위성 목표 비판. 아마존은 FCC의 스페이스X의 100만 개 위성으로 구성된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거부해 달라는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제한된 100만 개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망을 구축하는 데는 전 세계 발사 능력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수세기가 걸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신청서는 현실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허황된 야망에 불과하며 FCC 규정에 따른 완전한 신청서라기보다는 추측에 기반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3.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목표와 비판의 역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술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비전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세미트럭, 스타쉽 우주선, 그리고 최근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종종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경쟁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비현실적 또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과 원인, 현재 상황, 미래 전망, 그리고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머스크의 도전과 기술 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의 목표와 비판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0년대 초부터 테슬라를 통해 전기 자동차 대중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 출시 당시 그는 전기 자동차가 화석 연료차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산업의 거물들로부터 즉각적인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EV가 주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하게 2016년 머스크가 자율주행 FSD 기술을 발표했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규제 문제를 들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머스크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테슬라 세미 트럭 발표 시 그는 500마일, 약 800km 주행거리와 저비용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트럭 산업 전문가들은 배터리 무게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뮌헨 공과대학의 자동차 공학 교수 마르쿠스 리엔캄프는 세미 트럭이 경제적 생태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배터리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위한 재사용 가능 로켓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테스트 실패로 인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브스택 작가 윌 로켓은 스타쉽의 가벼운 구조가 진동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의심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은 우주 데이터 센터와 스타링크 확대입니다. 2025년 말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배치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1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구상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물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궤도 컴퓨팅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프 베이조스와 아마존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블루 오리진을 통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머스크의 속도와 규모를 수색이 걸릴 일로 치부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그런 궤도 데이터 센터 위성은 우리에게 수색이 걸릴 텐데 당신들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머스크를 도발했습니다. 이는 베이조스와 머스크의 오랜 라이벌 관계를 반영합니다. 베이조스는 2025년 10월 10년에서
20년 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구 기반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머스크의 100만 대 스타링크 목표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우주 산업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빌 게이츠의 비판도 대표적입니다. 2020년 게이츠는 테슬라 세미 트럭의 장거리 전기화가 배터리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바이오 연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게이츠는 단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이츠는 또한 테슬라 주식을 숏 공매도하며 EV 시장의 과대평가를 지적했는데 이는 2022년 머스크와의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테슬라 숏은 환경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투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위선으로 비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20년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고 포르쉐 타이칸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왜 머스크의 목표가 비판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머스크의 목표가 너무 야심차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기술을 단기간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 100만 대 목표는 우주 쓰레기 증가와 대기 변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글로벌 온난화가 상층 대기를 변화시켜 위성 잔해가 더 오래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경쟁입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프로젝트 쿠이퍼를 통해 스타링크와 경쟁 중이며 머스크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비판으로 대응합니다. 아마존의 위성 네트워크는 로켓 실패로 지연됐고 결국 스페이스X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처지입니다. 셋째, 회의주의입니다. 게이츠처럼 환경주의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은 머스크의 접근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다고 봅니다. 게이츠는 EV 트럭의 실용성을 의심하며 머스크의 과장된 마케팅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개인적 스타일입니다. 그는 X를 통해 비판자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논란을 키웁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머스크의 목표들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EV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섰고 자율주행 FSD는 85억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세미트럭은 2022년부터 생산 중이며 펩시코 같은 고객이 도입했습니다. 스타쉽은 2025년 여러 테스트에서 성공적인 착륙을 보여주었고 스타링크 위성 100만 대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초거대 로켓 스타쉽이 완성되어 궤도 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자신감이며 스타링크는 이미 1000만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 중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경쟁으로 가속화됐으나 샘 알트만은 이를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1년 넘게 기술 개발 중이지만 머스크의 스타링크 업그레이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미래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머스크의 실패를 통한 학습 접근은 스타쉽처럼 초기 실패를 극복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AI 붐으로 인해 2030년대 실현될 수 있으며 스타링크 100만 대는 우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CC의 위성 허가 같은 규제와 우주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베이조스나 게이츠의 비판은 경쟁을 자극해 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성공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수십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비판들은 테슬라에 양면적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으로는 주목을 끌어 주가 상승과 투자 유치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게이츠의 숏 포지션 후 테슬라 주가는 회복하며 EV 시장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신뢰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미트럭 비판처럼 마케팅 과장이 드러나면 소송이나 규제 조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주 프로젝트가 테슬라 자원을 분산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머스크의 도전은 테슬라를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지만 실패 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에너지 사업으로 다각화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의 목표와 비판은 기술 혁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EV와 우주 산업을 변화시켰습니다. 대중은 이를 통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테슬라 코어텍스2의 부분 가동과 옵티머스 훈련. 테슬라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장은 자율주행, FSD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코어텍스2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의 50% 용량, 약 250메가와트가 4월에 추가 가동되며 이는 FSD보다는 옵티머스 훈련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전략적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AI 훈련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소식의 배경과 원인, 현재 상황, 미래 전망, 그리고 테슬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AI 전략과 로보틱스 야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코어텍스2의 등장과 옵티머스 우선화 이후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코어텍스 슈퍼컴퓨터는 2024년부터 기가 텍사스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AI 훈련 클러스터로 초기에는 약 5만 개 엔비디아 H100 및 H200 GPU를 기반으로 FSD와 옵티머스의 비디오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코어텍스는 테슬라의 자체 AI 슈퍼컴퓨터 도조와 함께 작동하며 FSD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옵티머스의 로봇 동작 학습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테슬라의 AI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어텍스2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클러스터로 기존 코어텍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50% 추가 가동이 옵티머스 훈련에 우선 배정된 배경은 테슬라의 AI 전략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FSD는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훈련 컴퓨터가 아직 제한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1월에 FSD의 경우 훈련이 아직 제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옵티머스의 경우가 해당되어 코어텍스2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는 로봇의 복잡한 동작, 예를 들어 걷기, 물건 짚기, 무술학습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옵티머스의 훈련은 FSD와 달리 플라이휠 구조, 즉 한 번 돌리면 스스로 가속되는 선순환 구조가 약해 데이터 생성과 라벨링이 더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FSD 데이터셋을 활용해 테슬라가 아닌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지만 이는 추가 컴퓨터를 요구합니다. 이 결정은 테슬라의 자원 배분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테슬라는 AI 관련 자본 지출을 약 50억 달러로 유지하며 효율성을 강조했으나 옵티머스의 훈련 필요가 10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감독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FSD의 성공과 대비되며 테슬라가 로보틱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2025년 1월에 옵티머스 훈련이 FSD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언급하며 코어텍스2를 로보틱스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현재 코어텍스2는 기가 텍사스 북쪽에서 빠르게 건설 중입니다. 전체 용량은 500메가와트로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FSD와 옵티머스를 지원하지만 초기 50%가 옵티머스 훈련에 집중됩니다. 2026년 3월 기준 총 100개 이상의 메가팩이 설치되어 약 390메가와트의 용량이 배치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변압기 및 전기 지원 시스템이 플랫폼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xAI의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와 유사한 설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포장합니다. 테슬라는 2026년 4월에 첫 250메가와트를 가동할 예정이며 나머지 250메가와트는 2026년 중반까지 완성됩니다. 이는 옵티머스 훈련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로봇의 자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미 코어텍스1은 FSD 버전 13 롤아웃을 가속화했으며 코어텍스2는 옵티머스의 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코어텍스2의 부분 가동은 옵티머스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여 2026년 말 옵티머스 생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250메가와트 가동으로 옵티머스의 훈련 속도가 빨라지면 로봇의 자율성이 연말까지 중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체 500메가와트가 완성되면 코어텍스2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클러스터 중 하나가 되어 테슬라의 로보틱스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머스크는 몇 년 내 100만 대 옵티머스 출하를 목표로 하며 이는 FSD의 성공 모델을 로보틱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도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훈련 데이터 부족과 에너지 소비 증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경쟁이 변수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코어텍스2가 FSD에도 간접 혜택을 주며 2026년 무감독 FSD 실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움직임은 AI 투자가 옵티머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코어텍스2는 FSD와 옵티머스의 상호 보완으로 비용 효과성을 높입니다. 고객이 차량을 통해 분산 컴퓨팅 풀을 형성하면 테슬라 플릿이 세계 최대 AI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2026년 4월 사이버캡 대량 생산 시작과 연계되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전체적으로 코어텍스2는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는 주가의 AI 프리미엄을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코어텍스2 자원의 50%를 옵티머스에 할당한 것은 이제 로봇은 단순 실험이 아닌 테슬라의 핵심 주력 사업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테슬라 AI 컴퓨팅 파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26년 하반기 옵티머스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5. 기타 소식. 트럼프 진영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태도가 최근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를 그린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지금은 여러 인사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이유는 에너지 안보, 전기요금 절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선 최근 트럼프 측 인사들의 친태양광 발언 및 행보를 살펴보면 마감함. 팟캐스터 스티븐 밀러 부인인 KT 밀러는 X에서 태양광은 미래 에너지다. 태양광이 미국의 석탄보다 더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가 진영에서 이런 발언은 꽤 파격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최근 태양광이 전력망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추가하는 상업적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을 기생충처럼 비판하기도 했는데 톤이 바뀌었습니다. 네바다 주지사 공화당 조론 바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중단시켰던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3개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수천 개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올해 1월 트루스 소셜의 팟캐스트 클립을 공유하면서 태양광이 미국인들의 전기요금을 낮춰준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변화는 기후변화나 환경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 진영의 핵심 동기는 실용적이고 미국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는 중동 특히 이란 긴장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태양광은 이제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미국인들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전력 수요 및 AI 붐으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는데 기존 화석 연료만으로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태양광이 빠르고 저렴하게 전력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컸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내에서 연간 200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제조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설치 속도는 연 40에서 50기가와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관계라서 그의 영향력이 트럼프 진영 내에서 태양광 OK 분위기를 만들기 쉽습니다. 앞으로의 영향은 중동 긴장으로 화석 연료 가격이 상승하며 태양광의 매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용적 에너지 정책으로 이동 중으로 전기요금 절감, 전력망 안정 및 AI 시대 대응을 위해 태양광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진영이 태양광은 사기에서 태양광은 미국 에너지 안보와 지갑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선택으로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보다는 돈과 안보가 핵심 동기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87세이신 시어머니께서 오늘 사이버 트럭을 운전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FSD 14.2, 2.5 버전으로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 운전을 안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놀랍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테슬라 FSD는 사실상 인간의 대응이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규제 때문에 하는 것이며 테슬라 FSD가 아직은 두렵다는 이들에게 87세 할머니의 용기를 배우세요. 보통의 인간보다 잘합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기본 요금을 1달러에서 3.2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추가되는 마일당 요금은 여전히 1달러입니다. 따라서 5마일 약 8km 거리를 이동할 경우 이제 8.25달러가 소요됩니다. 스페이스X는 차기 스타쉽 시험 비행을 위해 4월 초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랩터 V3 엔진이 처음으로 탑재된 스타쉽 3세대의 첫 번째 시험 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선보인 테슬라 라이트쇼의 규모입니다. 테슬라의 열풍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